앞으로 포스코홀딩스의 미래 먹거리는 2차전지 소재로 잡은 거죠. 그리고 자회사들도 많이 있죠.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포스코를 저는 굉장히 괜찮게 봐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그동안 철강 사업을 했지만 자회사 포스코 인터가 LNG 사업을 또 하고 있고, 필요한 에너지원들을 글로벌리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2차전지에서는 단연코 저는 좀 탑픽은 포스코홀딩스 아닌가. 2차전지가 방산, 원전, 태양광에 밀리면서 한동안 소외됐는데요. 지금 2차전지 상황은 어떤가요? 근데 이 2차전지도 이제는 좀 달리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고, 특히 이번 전쟁의 수혜주가 돼버렸어요. 뭐 아시겠지만 대체 에너지 중에 하나가 태양광인데, 태양광은 ESS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낮에 전기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야 되죠. 밤에는 못하니까. 그래서 둘이 찰떡궁합이에요. 그리고 이 둘을 결합해서 에너지를 만들면 어떤 에너지원보다 빨리 설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LNG 발전도 최소 2년 이상 걸리고, 원전은 10년 걸리고. LNG 발전소의 또 단점은 2년이면 그렇게 늦진 않은데, 아까 제가 두산 말씀드린 대로 가스 터빈이 없어요. 이게 공급이 부족해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기자재가 없다는 거. 이 부분도 좀 약간의 어려운 요인인데, 근데 태양광은 어쨌든 되게 많습니다. 많고, ESS 결합해서 하면 뭐 어쨌든 2년 안쪽으로 금방 설치가 또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장점이 많죠.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하셨죠. 예, 우리 빨리 신재생 에너지 가자. 재생 에너지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 화석연료에 의존을 해야 되냐.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도 빨리 이참에 전기차 전환 빨리 가자. 예,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각국 정부들도 사실 이제 미국만 제외하고, 미국은 지금 전기차에 좀 소극적이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전기차에 보조금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더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정부 정책도 되게 우호적으로 저는 바뀌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 두 가지죠. 예, 대체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ESS가 붙는 거. 요건 미국도 똑같은 이슈고,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관심 증가. 요거는 미국은 아직은 아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실제 최근에 전기차 검색도 많이 한대요. 예, 실제로. 그래서 이 결국 전쟁이라는 게 결국 2차 전지를 다시 보게 만들었고, 주가도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뭐 삼성 SDI, LNF 두 회사가 주가가 특히 좋더라고요. 이 두 회사가 이렇게 급등하는 것처럼 2차 전지 분위기는 어쨌든 이제 지난 3년간의 하락을 끝내고 이제 올해부터는 상승이 시작은 됐다.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의 좀 과정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국내 주식을 팔면서도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23년 8월 이후 처음으로 5%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어떤가요? 사실 이제 그동안 많이 판 것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외국인 매매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들이 옛날에는 정답이었는데 왜 잘 안 맞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사는 건 좋은 거죠. 뭐 외국인들이 사는 것 자체를 뭐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데, 다만 왜 살까 이런 것 좀 생각해 보면, 어쨌든 전 세계에서 딱 봤을 때 배터리는 앞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산업이든 배터리 없이 못해요.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모든 게 다 전동화 되거든요. 거기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잖아요. 예, 특히 ESS 너무나 중요하고. 근데 에너지 저장 장치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여길 장악한 국가는 중국인데, 중국의 CATL이 1등인데 여길 대체할 기업은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중국 빼고 세계 1위는 LG엔솔이거든요. 당연하죠. 지금 ESS도 먼저 했고, 예, 준비도 잘 돼 있고, 또 테슬라에도 공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LG엔솔 지분을 저는 그런 약간 좀 안보 관점에서, 이번에 또 이란 전쟁이 터진 것도 있지만 뭐 주가도 좀 많이 낮아 있고, 예, 시총 80조, 90조는 그렇게 비싸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세계 2위라는 규모를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비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LG엔솔을 좀 그렇게 좀 바닥권에서 저는 좀 사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어쨌든 구조적인 변화, 예,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이제 앞으로 늘어날 거라는 그런 부분, 또 미국에도 좀 공장을 져놨고 생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엔진솔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외국인들이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저는 지분을 늘려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52주 저점 대비 4배 가까이 올랐는데 아직 고점 19만 원은 못 뚫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어떻게 보세요? 다음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가 여러 이슈들 때문에 좀 오른 것 같아요. 이제 뭐 물론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죠, 당연히. 최근 리튬 값이 올라가니까 리튬 값이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좀 구조적으로 좀 오르는 부분들이 일단 좀 호재로 작용했고, 그리고 그동안 진짜 많이 빠졌죠, 주가가. 워낙 빠지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고, 또 거기다가 지금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다음 타겟을 코스닥으로 잡았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막 1등, 2등 다투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당연히 이걸 편입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연기금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가 이런 것들도 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이제 저점 대비해선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다만 펀더멘털로 봤을 때는 사실 에코프로가 주인공은 아니거든요. 이번 그 배터리 시장의 주인공은 어쨌든 ESS죠. ESS 쪽은 그 양극재 쪽에서는 LNF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만드는 기업은 삼성 했을 때 LG엔솔이니까 이쪽이죠. 근데 에코프로는 아직 그쪽까지는 물론 거길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뭐 고점을 돌파한다 안 한다 이 부분보다도 일단은 뭐 지금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열리고 또 만약에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 뭐 돌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배터리를 볼 땐 ESS 좀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저는 주도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50%, 2차전지 소재 5%의 구조인데 2차전지 테마로 분류하기엔 아직 어중간한 감이 있는데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사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뭔가요? 근데 저는 이제 물론 그렇죠. 지금 철강의 비중이 당연히 크고 2차 전지는 이제 시작했거든요. 리튬 사업을 26년부터 양산에 들어가요. 이제 그 아르헨티나에도 거기 리튬이 있죠. 예, 호주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근데 그게 뭐 비중이 늘어나기는 어렵죠. 지금 업황도 안 좋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앞으로 포스코홀딩스의 미래 먹거리는 2차 전지 소재로 잡은 거죠. 그리고 자회사들도 많이 있죠.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그 포스코를 저는 굉장히 괜찮게 봐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그동안 철강 사업을 했지만 자회사 포스코 인터가 LNG 사업을 또 하고 있고 되게 필요한 그런 에너지원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자재 사업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런 것들을 글로벌리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업보다 먼저 2차 전지 앞으로 배터리 시대가 열리는 걸 알고 저기 아르헨티나 가서 예. 거기 염호라 그러죠. 호수에다. 그것도 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3배 갔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런 준비를 했다는 건 저는 그 자체로 높은 점수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본업도 탄탄하잖아요. 그러니까 철강에서 돈 벌고 있고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쪽에서는 제일 안전한 기업 같아요. 포스코가 제일 안정적이죠. 예. 좀 무겁긴 하지만 제일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는 조금씩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포스코홀딩스를 2차 전지 쪽에서는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격 부담도 없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지만 안보 문제가 있거든요. 리튬은 어쨌든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예. 이 배터리에 반드시 필요해요. 뭐 그게 뭐 사실 LFP 배터리건 ESS건 전기차와 상관없어요. 리튬 없는 건 이제 없잖아요. 배터리는 반드시 리튬이 필요하고. 근데 그 리튬을 장악한 국가는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이 다 잡고 있어요. 마치 그 히토를 잡고 있는 것처럼 중국이 리튬도 꽉 잡고 있는데 근데 중국 외에 이 리튬 하는 회사는 별로 없거든요. 전 세계로 찾아보면 미국의 알버말 뭐 정도 있고 우리나라에 포스코홀딩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포스코홀딩스의 가치는 저는 그 안보 목적만 봐도 대단히 뛰어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 중에서 지금 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좀 오른 것도 있고 한데 포스코홀딩스는 별로 오른 것도 없고 예. 이 여전히 안정적인 실적도 내고 있고 리튬이라는 그 그러니까 희소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 자원의 가치 그리고 중국에서 그동안 공급 과잉이 심했는데 중국도 요즘에 좀 감산도 하고 그러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2차 전지에서는 단연코 저는 좀 탑픽은 포스코홀딩스 아닌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NF가 LFP 소재로 최근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종목을 바꿔 타고 싶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사실은 작년부터 하셨어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작년에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LG엔솔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테슬라의 LFP 배터리 이런 걸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공시들이 떴죠. 실제로는 이제 테슬라로 딱 지명한 게 아니라 경영상 비밀 이렇게 적혀 있지만 신문 기사에 다 나왔죠. 사실상 테슬라 아니냐. 그때부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중국 LFP 배터리를 원하는구나. 지금 미국이 ESS를 해야 되니까 중국산을 쓰면 보조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LFP 양극재를 준비한 기업이 LNF밖에 없는 거예요. 이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테슬라에도 공급을 하죠.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그럼 테슬라가 하는 사업에 계속해서 LNF가 관여를 하고 있고, 이 LFP 관련된 소재도, 양극재도 LNF가 또 ESS용으로 직접 또 공급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이미 LG랑 삼성 SDI, 이제 이런 기업들하고도 이제 이미 그 전에 LNF는 LG랑도 좀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삼성하고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확장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희소하죠. ESS는 우리가 못하던 영역인데 이 구간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LFP 양극재를 하는 건 유일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그때가 주가가 뭐 8만 원, 9만 원 할 때였어요, 사실. 예. 그러다 보면 그런 이슈 나오면서 주가 막 급등락하다가 이번에 18만 원까지 그냥 순식간에 가버렸는데, 근데 이제 와서 또 사기는 좀 쉽진 않다는 거죠. 이미 또 주가가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 종목을 내가 좀 바꿔하고 싶다. 그러면 물론 LNF가 양극재를 한다면 저도 맞다고는 생각해요. 양극재 측면에서는 가장 매력 있다고 생각은 좀 하고 있지만, 다만 이미 주가가 저점에서 3배, 4배 올랐거든요. 그래서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가 2차 전지 좀 한다면, 좀 바꾸고 싶다면 지금은 가장 좀 부담 없는 포스코홀딩스가 저는 제일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랜만에 이게 나왔는데 그 시장이 참 힘듭니다. 요새 뭐 아주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전쟁이라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그것 때문에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고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세상은 절대 안 망하고 그런 또 전쟁이 생기면 언젠가 끝이 나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부족한 게 생기면 채우려고 합니다. 예, 인간들은. 근데 만약에 이번에 뭐 에너지도 부족하고 또 호르무즈 해협도 막히고 또 최근에 반도체 부족하고. 근데 되게 놀라운 일은 그런 부족한 거를 한국 기업들이 채워주는 기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왜 전 세계 지금 1등인지 저는 이제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증시에 계속 머물러 주시면 좋겠고, 또 그렇게 좋은 기업들이 좋은 실적 내면, 예, 여러분들이 또 투자도 병행하시면 되니까 너무 전쟁 소음에 휘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4월은 또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에 집중하시면서 더욱더 펀더멘탈에 주목을 하시는 그런 또 4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 이제 좀 같이 보려고 하는 포인트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지표들 하나씩 좀 이제 살펴볼 거거든요. 오늘 일단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제 방산주들 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G엔솔, 뭐 삼성 SDI 어제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조정을 주는 숨고르기 하는 그런 양상인데, 오늘 일단 제가 살짝 좀 아쉬운 포인트가 시장이 이게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 한국 증시가 조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살짝 좀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고, 그거만 아니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종목들 좀 잘 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좀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할게. 일단 첫 번째로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 지표 발표가 좀 나왔는데, 소비 지표 발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 요것들도 좀 진행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국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좀 발표된 거를 기반으로 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구간에서 이제 좀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에 좀 많이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한국 생산자 물가 지수
이제 PPI 기준으로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 한 4.1% 정도가 나왔는데 직전에는 한 2% 중반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2% 중반이면 사실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한 4%대니까 사실상 요 정도면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자 물가 지수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결국 미국 이제 소비 지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미국 소비 지표 기준으로 이제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는 소비 지표가 상당히 좀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 지표가 좀 선방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기준금리 인하를 좀 못한다든지, 아무래도 이제 당분간 좀 쉽지 않겠다. 기준금리는 좀 동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좀 인하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오는 이제 위축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도 좀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겠고,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뭐 우리가 흔히 혁신업종이라고 얘기하는 제약바이오나 뭐 아니면은 로봇이나 뭐 이러한 쪽들이 다소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미국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랑 일정 정도 지금 또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좀 그럴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면은 이게 시장에 계속 악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당장에는 그렇게 이제 악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시장에 상당히 많이 좀 반영을 시켜가지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제 좀 상황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전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점점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이제 그 예상하고 있는 범위가 있죠. 이전에 이제 그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이런 굉장히 격화되는 단계, 최후 통첩 기간을 이제 알리고 그런 단계로 이제 가게 됐을 때의 이 불안감과 지금의 불안감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고, 이게 악재가 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한 시장의 영향력은 비교적 좀 과거보다는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전쟁으로 인한 이제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고려하면서 보셔야 되는 게, 그 청문회가 한 번 있었죠. 차기 연준 의장 캐비넛이 이제 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청문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볼 수가 있죠. 청문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 구간에서 조금 이제 매파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기 때문에 매파적인 인물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 거기에서 이제 좀 긴축 국면을 우려하면서 시장이 흔들린다거나 그런 모습은 좀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끝까지 좀 가보기는 해야 돼요.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금리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뭐 솔직히 거기서 이제 아직 당선이 아니죠. 딱 교체가 이제 확정돼 가지고 자리를 물려받고 뭐 이렇게 된 상황도 아닌데, 액션이 들어간 상황이 아닌데, 거기서 이제 상황을 딱 난 이렇게 할 겁니다 미리 얘기를 해버리면 시장에 좀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말을 아끼는 게 맞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을 좀 아꼈고요. 지금 현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일단 워시는 연준은 좀 독립적일 것이다, 이거를 좀 못을 박았습니다. 뭐 트럼프가 올리라고 한다고 올리고 내리라고 한다고 내리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걸 은연중에 좀 흘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통화 정책도 이제는 좀 독립적으로 수행하겠다, 이걸 좀 거듭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그러면 금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독립적으로 할 거면 독립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좀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피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금리를 어떻게 해라 마라 이렇게 이제 요구는 안 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고 뭐 계속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요소는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할 것이다. 이 독립성을 계속 강조했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청문회에서 뭐 대통령 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이제 합의하에 대통령과 잘 조율해가지고 금리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사실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답변이 아니었나. 당신은 이제 뭐 경찰로서 주변에 이제 그 휘둘리고 막 이럴 겁니까? 뭐 거의 이런 느낌의 질문인데 안 휘둘리겠습니다. 제 딱 그 원칙에 맞서서 원칙에 맞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라 너무 뭐 전형적인 그냥 이제 질문이었고 답변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인데 뭐 이제 이미 연준 의장이 된 상황에서 이제 답변을 한 게 아니잖아요. 연준 의장이 된 상황에서 이제 답변을 한 거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제 뭐 의견을 내고 방향성을 얘기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니까 청문회에서는 뭐 그 해야 되는 답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이 그 케빈 허시 연준 의장 그 지명자 청문회에서는 뭐 큰 이변은 없었다. 근데 애초에 이 그 인물 자체가 좀 매파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어떤 정책들을 낼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연준 의장이 되고 나서 흐름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아무리 이제 뭐 매파적이다 그다음에 비둘기적이다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아무리 내가 매파적이고 비둘기적이어도 상황에 맞게 이제 액션을 취해야지 이거를 무슨 뭐 나는 매파적이니까 매파적으로 그냥 운영을 할 거야. 나는 비둘기적이니까 비둘기적으로 운영할 거야.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면은 안 되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좀 매파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인하한다든지 뭐 이럴 수는 있는데 해야 되는 걸 안 한다? 이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이제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골드만 CEO 같은 경우에 침체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좀 이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전쟁이 제대로 좀 사그라들고 있는 그런 모습은 어쨌든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글로벌 석유 수요가 계속 좀 감소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제 심해지게 되면 경제적 충격이 좀 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든지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한 이런 그 사태들이 굉장히 장기화돼 가지고 유가가 잡히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연출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유가가 지금 현 구간에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잡혔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사실. 유가가 잡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일정 정도 이제 유가가 올라가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 80불이 아니라 75불 아래로는 떨어져 줘야 돼요. 그래서 70불에서 75불 정도 이 아래로는 떨어져 줘야 그래도 안정권인데 지금 뭐 거의 90불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제대로 합의 도출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얘기를 한 거를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뭐라고 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 휴전을 계속 연장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휴전을 연장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좀 파급 효과가 있을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이란이 회담 그 불참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면서 뭐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파키스탄에 이제 보류되고 트럼프도 이란 단일 협상안 마련까지 휴전 연장하겠다 이랬는데 어쨌든 합의 도출이 안 된 거죠 뭐. 근데 이제 합의 도출이라는 게 지금 미국이랑 이란이랑 쉽사리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좀 도출이 되는지 이런 여부는 좀 고려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고객 예탁금이나 이제 신용잔고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는 한데 오늘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선현물 시장 외국인들이 다 나가고 있고요. 기관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현물 시장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이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좀 아이러니한 게 니케이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일본 증시는 괜찮은데 대만도 나쁘지 않아요. 대만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유독 지금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 대비해서 아시아권 증시에서 지금 한국만 좀 빠지고 있는데, 물론 뭐 니케이나 지금 뭐 대만, 일본이나 대만이 엄청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대만은 이제 준수하게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일본은 그냥 뭐 한 횡보 정도의 상승, 요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마이너스를 찍고 있으니까 이게 좀 엇박을 좀 많이 탑니다. 다른 일본, 대만 대비해 가지고 한국만 유독 오늘 좀 지금 빠지고 있어요. 이게 조금 아쉬운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고려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미국 이번에 그 소비 지표가 좀 발표됐다라는 거. 3.97% 전년 대비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월 대비해서는 1.7%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번에 소액 판매가 1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여줬고, 휘발유 가격 급등한 게 가장 이제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좀 급등하면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소비 지표가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사실 원래 보통 소비 지표가 올라가게 되면 경기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유가 상승으로 인한 그런 이제 상승이라고 보여져서 이거를 지금 과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는가? 지금의 이제 그 소비 지표 상승을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주유 관련 지출이 지금 사상 최대폭으로 늘어난 걸로 지금 소비 지표도 올라간 건데, 뭐 다른 쪽, 뭐 가구나 전자제품 이런 쪽도 늘기는 했어요. 근데 이 지금 유가가 좀 올라간 게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괜찮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수준의 이제 막 엄청난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영향이 많이 왔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그 세금 환급금이 상당히 큰 규모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비를 좀 뒷받침해 줬습니다. 이제 작년에 트럼프가 엄청난 양의 세금 환급금이 이제 여러분들 계좌로 꽂힐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세금 환급금이 많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소비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가 지금 당장 진행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조금 위축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지금 좀 우려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기준금리 인하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자면, 기준금리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4월 30날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보는 바로는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동결했잖아요. 4월 달에. 5월 달에도 제가 봤을 땐 동결할 것 같습니다.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4월 28일 날 기준금리 결정하게 되는데, 어지간하면 동결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이란 전쟁 관련해서도 좀 불확실성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지금 이제 동결하는 방향성으로 좀 스탠스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만 좀 좋으면은 뭐 6월 달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일본 쪽에서는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당히 좀 올려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어요. 금리 인상이 미국 이란 전쟁만 아니었으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일본이 아무래도 전쟁 모멘텀 때문에 좀 관망하는 그런 스탠스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월 금리 인상 확률이 원래 한 3월 말만 해도
굉장히 이제 높았는데 이거를 이제 확 낮춰버리면서 전쟁이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4월 30날 미국 기준금리 결정하는데 뭐 미국은 당연히 동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글로벌 그 기준금리 추이가 대부분 이제 동결되는 기조 요렇게 이제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올라와 가지고 요걸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 이제 환율 방어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뭐 1,400 한 78원, 80원이 좀 안 되는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도 일정 정도 좀 유지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한국 PPI 물가 지표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제는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좀 어렵죠. 한국이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 4%대가 찍힌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상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하가 좀 힘들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뭐 동결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요 정도인데 시장이 뭐 안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기준금리가 동결이 된다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안에 존재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이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니케이 일본 지수도 분위기가 아주 좋고요. 지금 대만도 개장하자마자 지금 불기둥 쏘면서 쫙쫙 밀어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지금 좀 세고 그 다음 이제 일본 이렇게 이제 올려주고 있는 구조예요. 일본도 뭐 개파락했지만 다시 이제 밀어 올리고 있는 장중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만 유독 증시 분위기가 좀 뜨뜨미지근하다. 물론 지금 이제 더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아시아권 증시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게 조금 아쉽죠. 전반적으로 이제 같이 올려주면 더 좋을 텐데 무슨 중화권 증시랑 같이 이제 뭐 움직이는 좀 홍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쫙 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항생이나 그 다음에 홍콩이나 이쪽 이제 전반적으로 빼고 있는데 상해 심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보합 정도고. 그래서 홍콩 항생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 근데 보통 우리나라는 대만이랑 일본이랑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게 다소 조금 아쉽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홍콩 H랑 항생이랑 이제 좀 쉽사리 오늘 이제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홍콩은 안 좋은데 뭐 중국 같은 경우 뭐 중화권도 뭐 안 좋은 건 아닌데 홍콩 쪽이 안 좋으니까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일본이나 대만 쪽하고 많이 같이 동반해가지고 움직이는 한국 증시를 생각해 보면 다소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증시는 이제 다시 좀 반등을 보여주는데 이게 고점 대비해가지고 좀 빠지고 나서 올라가는 거라 많이 아쉽습니다. 증시를 원래 이제 밀어 올릴 만한 날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0시까지는 증시를 올렸다 뺐다 하면서 뭐 보합권 유지한다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10시부터 10시 반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이제 빼버려 가지고 뭐 10시 반에서 11시 가는 지금은 좀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게 다시 좀 올라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빠질 거는 좀 아니거든요, 솔직히. 올라와 줘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증시 자체가 이제 그 대만 일본과 유사하게 가야죠. 아니 뭐 대만 일본도 빠지면 모르겠는데 대만 일본 다 잘 가고 있는데 대만은 지금 1%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해나 뭐 심천이나 이런 데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좀 그 홍콩 항생 이런 쪽이 이제 안 좋은 건데 좀 적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건 좀 아쉽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가장 두드러지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어제 강세를 보였던 2차 전지가 다소 좀 쉬어가고 있어요. 대장주 삼성 SDI나 LG엔솔 뭐 보합권이고 서진 시스템 조금 올라가는 정도. 뭐 나머지는 이제 살짝 조정 주는 정도. 근데 이렇게 조정을 줄 때 한번 눈여겨보면 괜찮은 게 뭐 TCK라든지 그 다음에 뭐 PNT라든지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한번 이제 집중해서 보기에 괜찮은 종목군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또 이제 좋은 결과치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지금 오늘 뭐 방산주들이 엄청 뛰는데 특히 이제 뭐 하나이어로나 LIG 디펜스나 이런 애들보다도 지금 뭐 빅텍이나 특히 퍼스텍, 포메탈, 뭐 한일단조, 휴니드 이런 애들이 급등하고 있어요. 시가총액 낮은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하겠고, 이제 이걸 사면 안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잘 매매를 이어가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강했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오늘 좀 쉬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또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 쪽. 제가 화장품은 매번 이제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올라갈 모멘텀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수출 쪽에서도 반도체나 이제 자동차만큼이나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부터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제 랠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제 쭉 전개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좀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이 APR 자체가 지금 외국인들이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사들이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주가 역시도 거기에 맞춰서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이제 준수하게 올리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흐름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오늘 선물이나 코스닥, 뭐 코스피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게 이제 좀 돌아서는지 여부 그것도 좀 보겠고 지금 APR 주가가 이제 뭐 매달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는 것도 그런데 이게 이익 구조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뭐 25.8% 영업이익률에 20%대 이제 순이익률을 기대하고 있는데 PER이 18배니까 사실 아직까지도 가격이 괜찮습니다. APR과 같이 이제 수출로 많이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요즘 또 달바글로벌인데 달바글로벌 오늘 이제 뭐 주가도 굉장히 잘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시세 자체가 굉장히 좀 좋게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래는 항상 이제 그 APR이 주가가 더 잘 가고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잘 안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뭐 오늘 APR이 안 가는 건 아니고 APR도 물론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APR 대비해서 달바글로벌이 좀 더 잘 가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아무래도 이제 APR 대비 달바글로벌이 굉장히 못 간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잘 가는 모습들을 좀씩 연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익 구조가 달바글로벌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하는 것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도 준수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2%대 영업이익률이랑 그 다음에 17%대 순이익률을 전망하고 있고 PER 이제 12배를 보니까 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이제 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평선도 이제 정배열로 돌아서고 APR도 상장하고 나서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였는데 달바글로벌도 상장하고 나서 외국인들이 지금 여기 좀 없어졌네요.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이 상장 이래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APR과 달바글로벌이 그렇습니다. 상장 이래로 외국인 보유 비중이 끊임없이 늘고 있다. 이제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30%까지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묶여있는 물량, 뭐 대주주라든지 이런 이제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뭐 어디 자산운용 쪽에서 VIP 자산운용도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는 것들을 따져보면은 뭐 12, 13, 한 44% 정도가 잠겨 있어요, 물량이. 그러면은 이제 한 56% 정도 유통된다는 건데 그 중에 외국인이 30%를 지금 주워 담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 그러니까 유통되고 있는 것 중에 상당수를 외국인들이 담은 거고 APR은 더해요. APR은 외국인들이 지금 36% 정도 담았습니다. 한 37% 정도 담았네요. 그러니까 보유 비중이 어마무시합니다. 외국인들이 그냥 계속 담고 있어요. 계속. 달바글로벌도 만만치 않은데 사실상 이제 APR이 외국인 보유 비중도 그렇고 지금 시가총액도 그렇고 상당하다. 1등으로 올라선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제 주가가 밀어 올려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전개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도 이러한 지점을 좀 볼 필요성이 있겠고, 오늘 달바글로벌이 이제 8%대 움직이는데 APR이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달바글로벌 같은 이런 기업들이 지금 200억 자사주 매입 소각한다 얘기를 해가지고 달바글로벌 200억 원 정도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소각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제 또 올라가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을 불어넣고 있다라는 거, 조금 더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게 이제는 그 우리가 뭐 태조 이방원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이태원이라고 해서 2차전지 태양광 원전 이런 섹터들이 이제 뜰 것이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태원 쪽이 뜰 것이다, 그쪽이 이제 랠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구간에서 매매를 이어가신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이제 2차 전지는 어제 이제 한 차례 강력하게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숨고르기 하는 건 이해를 해볼만합니다. 근데 오늘 같이 숨고르기 할 때 저는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좀 숨고르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뭐 TCK라든지 PNT라든지 그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오늘 조정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좋은 이제 또 타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캐파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같이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아주 무난하게 볼 만한 거는 뭐 LG엔솔과 삼성 SDI가 아주 상징적인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 외에도 또 괜찮은 기업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외에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OCI홀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이제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에너지 쪽에서 SK오션플랜트도 움직였지만 현대엔솔이 굉장히 잘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롯데에너지와 함께 좀 좋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건설이 워낙에 이제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 좀 생각은 드는데,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지금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물산, 뭐 DLNC, 대우건설, 뭐 GS건설 이 섹터의 종목들, 원전건설이나 이제 원전 종목들이 너무 잘 가가지고 웬만해서는 추세가 깨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투심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관점에서는 상승 캐파가 좀 크겠구나,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겠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뭐 조정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반도체나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쪽은 그렇게 크게 조정이 나온다라는 느낌은 잘 못 받아요. 일정 정도 그냥 조정을 준다 정도로만 이제 느껴져가지고, 사실 지금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현저히 이제 좀 준수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조정을 주거나 이제 그 소강 상태로 이제 접어드는 거는 기회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도 뭐 떨어지는 듯 해가지고 저도 좀 이상했는데, 그래서 뭐 더 이상 떨어지진 않고 일정 정도 현상 유지를 해주는 걸로 보여져요. 만약에 이제 그 이태원 종목, 2차 전지, 태양광, 원전 이런 쪽을 투자를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그 2차 전지, 태양광, 원전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앞으로 이제 에너지가 계속 부족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공감을 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지금 AI로 인한 에너지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 에너지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날씨도 더워집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력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상당히 에너지가 부족한 그러한 그 시기로 접어들 거라고 보여져요. 여기서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슈팅이 상당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원전은 애초에 이제 아예 길게 보셔야 되는데 2차 전지 쪽은 제대로 지금 한번 시세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제 랠리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현 구간에서 종목들 가져가는 것도 좀 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도 오늘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기는 한데 원전 쉬어가는 흐름 이제 패턴 뒤에 좀 어떻게 이제 양상이 전개되는지도 좀 봐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APR이나 달바글로벌, 한국콜마, 뭐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 아주 준수하게 올라가고 있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렇죠. 이게 실적들이 이제 OEM, ODM 쪽에서 뷰티 시장 종목들이 또 괜찮다 보니까 이 종목들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사실 한류다 해가지고 뭐 엔터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엔터보다는 오히려 이제 화장품 쪽, 코스메틱 쪽을 보는 게 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엔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성수기가 맞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엔터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콘서트나 이제 공연들이 많아지고 또 뭐 여름 되면은 뭐 흠뻑쇼니 뭐니 하면서 막 워터밤이니 하면서 이제 물놀이도 가고 하면서 엔터 산업들이 많이 괜찮아지는 시기예요. 근데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 구간에서는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그다지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하이브 같은 종목들 있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방탄소년단 컴백이 생각보다 그렇게 임팩트가 없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방탄소년단 컴백이 생각보다 임팩트가 엄청 세지가 않다 보니 이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전개하실 때도 이게 엔터 대장인 하이브 쪽에서 뭔가 좀 임팩트가 있기를 바랬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일정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갈 만한 그런 트리거가 지금 나와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조금 다소 아쉽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게 어쨌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런 이제 대장들이 이제 치고 나가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살짝 이제 좀 조정이 나오는데 이런 애들도 괜찮지만 뭐 LNF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아직 메리트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뭐 TCK를 먼저 보자면 이제 2028년까지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 순이익도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같이 좀 올라가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준수하게 올라갈 걸로 보여지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PER이 뭐 그다지 이제 높지가 않고 내후년 정도에는 PER 17배를 보고 있어서 PER 17배면은 상당히 괜찮죠. 마진율 대비해서 마진율이 이제 뭐 30% 후반 그리고 30%요 정도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기대하는데 거기에서 PER이 17배니까 이 정도면은 저는 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 나가실 때도 이러한 부분들은 좀 한번 포커스를 맞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PNT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좀 신고가 쓰고 이게 최근에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신고가 쓰고 딱 눌림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딱 요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순이익도 다시 이제 돌려 세우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 여기에서 부채 비율이 좀 있긴 하지만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나쁘지 않아서 이런 기업은 마진율 대비 PER이 엄청 높은 게 아니니까
PNT는 한번 또 도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추세를 이제 돌리면서 가는 거니까요. 뭐 엄청난 슈팅까지는 아니어도 일정 정도의 이제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 ESS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이제 구축을 하는 단계라 시제품 생산에 이제 돌입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나중에 그 LFP ESS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했을 때 데이터 센터발 ESS 수요를 이제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한번 또 도약을 하고 실적 컨센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러한 점까지 고려해 보면 TCK나 PNT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뭐 솔브레인 홀딩스나 이런 기업들 있죠. 솔브레인도 그렇지만 솔브레인 홀딩스도 지금 현재 2차 전지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다방면에 걸친 이제 수혜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전개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종목들도 한번 강세 흐름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큰 이변은 없지만 이러한 점들 잘 고려하시면 되겠고, 코스피 기준으로는 증시가 그래도 이제 많이 반등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다시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고 있고, 이렇게 좀 돌려 세워 가지고 다시 또 이제 6,400선 회복을 해줘야죠. 예. 점진적으로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 단계라 어디까지 좀 올리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나 이런 쪽에서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 좀 올려줘야 코스피도 조금 이제 반등을 하는데, 지금 SK하이닉스가 다소 좀 조정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요 점도 감안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좀 조정 주다가 다시 올리고 있죠. 그리고 SK하이닉스 좀 돌려 세우면서 이제 코스피도 같이 좀 돌려 세우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많이 돌려 세우지는 않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엄청 뺀 건 아니라서 지금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었던 거라서 얘가 좀 이제 돌려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정 정도 이제 돌려 세우고 있는 단계라 여기에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많이 돌려 세우면 거기서부터 이제 코스피 지수도 상당수 이제 회복할 걸로 기대가 돼요. 결국에 이제 SK하이닉스 영향력이 굉장히 이제 좀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반도체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는, 특히 이제 SK하이닉스가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면서 회복되는 흐름이 연출될 것 같아요. 각종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좀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삼천당 제약이 요즘 노이즈가 워낙에 시끄러웠기 때문에 지금 삼천당 제약이 일단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돼 버렸거든요. 이게 사실 뭐 여태까지 삼천당 제약이 조금 노이즈가 컸는데, 이게 사실상 노이즈 정도였다로 끝나면 다행이었는데 노이즈 정도로 끝나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이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된 건데 벌점 5점이 좀 부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달에 이제 영업실적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망이나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을 해가지고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는데 누적 벌점 이제 5점이라서 이번에 이제 좀 된 건데, 이게 8점 이상이 되면은 1거래일 정도 매매거리 정제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누적 벌점 15점 초과하게 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도 되니까, 이번에 이제 삼천당 제약이 좀 안 좋게 이런 이벤트가 있었지만은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이행을 해가지고 노이즈가 없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는 어쨌든 자꾸 노이즈가 생긴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행인 건 이제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0.3%까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 구조로 가게 되면 이제 뭐 플러스 전환이나 이런 것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SK하이닉스가 이제 반등하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도 말아 올려줄 걸로 좀 보여지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그 조선주들 강세 흐름이 워낙에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이나 뭐 현대중공업 이러한 기업들도 흐름 자체가 아주 준수하다라고 보여져요. 뭐 기자재도 그렇지만 HJ중공업이나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우리가 흔히 피팅 3사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기업들 주가도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본행제라고 얘기하는 동성하인텍이랑 한국카본, 이러한 종목들도 준수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세진중공업도 그렇고 하나엔진도 이제 뭐 신고가를 쓰고 있는 단계라 조선주들 랠리가 굉장히 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마린솔루션도 급등했다가 이제 살짝 조정 나오는 정도고, 마린 엔진도 기자재 중에서 뭐 엔진을 1순위로 보니까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나 조선해양 이런 쪽이 잘 가는 것만 보더라도 조선주들이 지금 상당히 세구나, 요거를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도 잘 가니까. 그래서 조선주들 랠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솔직히 신규 진입은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이 상승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도약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선주 쪽으로의 이제 그 매수세 움직임도 많이 전개가 된다. 최근에 이제 에너지 종목들 움직이면서 이제 SGC 에너지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SGC 에너지도 외국인 보유 비중도 늘어나면서 매출이나 이익 캐파 성장에 맞춰가지고 상당수 이제 회복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수요가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좀 인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뭐 2차 제가 말씀드렸던 이태원, 2차 전지 태양광 원전. 근데 이제 원전은 그동안 많이 올라가가지고 좀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을, 태양광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일 것 같고, 솔직히 테슬라 쪽 테라 프로젝트나 뭐 태양광 프로젝트들을 감안해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데 2차 전지가 아무래도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2차 전지 다음으로는 이제 뭐 원전과 태양광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세 가지 모두 에너지 모멘텀으로 이제 AI 에너지 수요가 올라가면서 같이 수혜를 받는 거라, 이러한 지점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정도 수요가 더 커질 수 있겠구나, 이러한 것들도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했을 때, 잠시만요. 이게 화면이 왜 이렇게 나오지?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광고에 좀 가려지네요. 이제 뭐 삼천당제약을 뭐 200% 먹고 매도했다 뭐 이러시면은 뭐 잘 하셨다라고 보여지는데, 대단하십니다. 이제 최근에 정말 많이 그 떨어졌는데, 화학이나 이제 화장품 잘 갑니다. 그렇죠? 화학이나 화장품 제가 뭐 많이 강조드렸죠. 2차 전지도 그렇고. 한국전력이 조정받고 있는데 뭐 솔직히 이제 저는 조선주는 워낙에 사이클 주기가 긴 업종이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주들 말고도 뭐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 조선주 안에서도 좀 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삼성중공업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성과 자체가 이제 많이 나고 그런 기업이라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솔직히 이제 원전이나 이제 그 에너지 전력 쪽에서 한국전력이 좀 많이 못 갔어요. 그리고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이게 뭐 미국이란 전쟁 사태도 있었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고 이제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전력이 조금 이제 부담을 느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쟁도 있고 유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한전도 조금 압박을 느끼고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이 유가 안정이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면 아마 경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 좋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막 엄청 장기화되게끔 놔둘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풀어주는 그런 방향성으로 갈 것 같긴 하고요. 이게 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확실히 이거는 한국전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주저앉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은 다소 좀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는 대부분 회복을 했고 근데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제 멈춘 거지 이게 지금 매수세로 전환되고 그렇진 않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매도세가 전개되고 있고 선물 시장도 지금 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를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매도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코스닥도 그렇고 선물 시장도 그렇고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고 있다. 코스피도 매도는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주춤하면서 매도하는 거지 매도는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좀 중요하기는 한데 삼전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데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다가 좀 올라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일정 정도 좀 회복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 이게 좀 유의미한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일본이나 대만 대비해서 너무 못 올라갔고 이게 뭐 마이너스는 찍히지 말아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찍히니까 막판까지 봐야 되겠지만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계속 빠지다가 말아 올리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게 일정 정도 빠지는 건 괜찮은데 계속 이제 뭐 깨진다거나 무너진다거나 이렇게 가면 아무래도 힘드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미증시가 간밤에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장 초반에 많이 올라갔었던 이런 방산주들 좀 어때요? 단기간에 급등하고 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 종목들이 섣불리 이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좀 있어요. 한일단조, 뭐 휴니드 다 뭐 완전히 이제 수직 상승으로 끌어올렸다가 다 빼고 있는 단계라 이게 좀 리스크가 있다.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방산주들은 좀 조심하시라고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롯데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애경케미칼 이런 종목들은 뭐 상한가 치기도 하고 SEC 에너지도 그렇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하여간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 좋다라고 보여져요. 상승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괜찮은데 이제 이태원의 그 공통점도 에너지죠. 2차 전지, 태양광, 원전 좀 이제 에너지 분야로 이제 우리가 수혜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 본다 하더라도 이제 향후에 계속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전개하시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특히 화장품, 화학 그리고 새롭게 이제 조선이 2차 랠리를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철강이랑 같이. 그래서 이러한 섹터들도 미리미리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또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뭐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분위기가 아주 이제 괜찮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보더라도 재차 또 상승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신고가를 누가 먼저 쓰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신고가 먼저 쓰는 애가 대장이거든요. 삼성중공업이 근데 이제 신고가는 먼저 쓸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번 조선주 파동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중공업이 좀 대장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대장이 될 거를 좀 기대해 보시면서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2차전지 TCK나 PNT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오늘 조정 나올 때 좀 기회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LG엔솔이나 이런 종목들도 예, 지금 삼성 SDI도 그렇고 뭐 계속 갈 만한 종목들이라고 봐요. 에코프로그룹주라든지 그리고 뭐 LNF나 서진 시스템,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 이런 종목들도 전반적인 이제 장기 상승에 진입한 2차 전지 흐름이라고 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무슨 뭐 한 번 반짝 올라가고 끝날 걸로 보여지진 않는다.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그러한 점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너지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태원, 2차전지 태양광 원전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고 주목받을 것이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아무래도 리오프닝에서 엔터보다는 화장품이 나아 보인다. K컬처에서. 그리고 조선주들이 다시 도약하고 있다. 예, 이러한 점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다라는 거. 그거까지 이제 좀 감안해 보시면 SK하이닉스 이제 실적 발표 기반으로 해서 시장이 한번 또 이제 움직임이 크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기대해 보시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모두 대박나는 오늘 하루 되시고 포트폴리오 관리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